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부족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게 이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시영입니다. 행복을 안 느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한 가지 감정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할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축구 대표 선수가 한 골 넣을 때는 전 아파트가 막 무너질 듯이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혹은 또 내가 가는 경매장에 가서 내 말이 1등으로 들어가면 막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내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내 속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행복 중에도 큰 행복이죠. 말하자면 양이 아주 정도가 높은 환희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좀 차분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애인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막 뜨겁게 포옹을 하고 그럴 때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환희죠.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서로가 참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 그때서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게 이제 세로토닌성 행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이제 행복하죠. 근데 이거는 사랑의 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뇌과학자들은 이 옥시토신은 여성만이 분비되는 물질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은 가령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게 이제 여성에게겠지 남성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남성에도 있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막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은 애완동물의 옥시토신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랑을 동반하는 그런 참 아주 귀한 행복이죠. 이게 사랑하면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옥시토신이 그런 분비 물질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 신경 전달 물질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도파민성 행복은 환희를 동반하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그 다음에 이 행복은 차분한 감정입니다. 그렇게 막 날뛰고 그런 감정이 아니고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감정이 행복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다를 합친 거를 우리가 복합성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거든지 하나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복할 때는 그 세 가지가 다 분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굳이 행복을 논아서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요, 이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한 기능은 조절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각도 조절하고 아픈 것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은 아픈 것도 못 견딥니다. 수면 조절도 하고 식욕도 세로토닌이 조절합니다. 가령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은 좀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또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은 이걸 좀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없으면은 절제가 안 되죠. 가령 우리가 도박장에 갔다. 그러면 이제 몇 판 해보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땄던 이랬던 그거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아주 끝장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선이 워낙 참 폐광 후에 카지노를 만들겠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정말 우리는 목숨을 떼어놓고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절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다 그러면 막 끝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 비율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질 줄 뻔히 알면서 변호사 배만 부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하는 겁니다. 이 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우리 가오들하고 라스베가스 가면은 제가 이 지갑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100불씩만 줘요. 100달러 주고 너가 가서 뭐 좀 1불짜리를 하든지 뭐 10불짜리를 하든지 하고 다 이러면은 이 술집에 오더라. 거기 가면 술이 공짜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절 능력입니다. 이 세로토닌 신경이 바로 여기 뒤통수에 있습니다. 요 뒤통수 여기 세로토닌 신경이 분포가 되는데 여기는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운동신경이 다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싱 선수들은 보면 여기를 못 치게 하잖아요. 심판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여기 좀 자체는 뭐 감점도 당합니다. 여기가 급소입니다. 급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통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뿐만 아니고 또 이 수면 조절하는 것도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망양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면은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으면은 전내에 다 번져요. 그러고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망양체에서 무시해버려요. 그러고 그냥 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낮과 밤 차이, 우리가 이 일교차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해외 여행을 멀리 가면은 완전히 이 참 제트랙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그런 조절이 잘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이 뇌가 이제 필요하다가 왜 뇌는 그렇게 필요하냐? 뇌는요,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심장과 뇌입니다. 여러분, 뭐 심장은 뭐 계속되는 걸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알겠지만, 뭐 뇌가 24시간을 안 쉬고 뛴다는 게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때 꿈을 꾼다든가 이것도 전부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뇌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는요, 가령 도둑님이 들어왔다. 밤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뇌는 일어나야 됩니다.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뇌는 항상 예열 상태에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니까 예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는 주의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10분 끝나고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막 흥분 상태 있잖아요. 애들이 밖에 뛰어놀다 들어왔으니까. 그때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 세로토닌이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느냐? 그때는요, 심호흡을 합니다. 가령 깊은 호흡을. 우리도 흔히 보면은 명상 같은 거 할 때 심호흡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심호흡을 함으로써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가령 의식도 아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축 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울증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얼굴에 정말 표정도 전혀 없고 생기 발랄한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가버리고, 뭐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가 수그러지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 이 사람 우울증에 걸렸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미인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인들은 정말 그림거리도 반듯하고 어디 가서든지 참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표정이 항상 참 생기 발랄하고 이렇게 가벼운 웃음도 띄고, 그 자체가 이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침에 정말 그런 얼굴을 지하철에서라도 보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세로토닌이 공부 호르몬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흥분돼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축구 대표가 한 골 넣었다 그러고 바로 그 순간에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 신경이 너무 흥분돼 있어도 이걸 가라앉혀야지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주의가 집중이 되고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미 서양에서는요 한 3분 동안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3분쯤 심호흡을 몇 번만 시켜도 아이들이 이 참 공부가 잘 돼서 이걸 우리가 일명 공부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다이어트 호르몬입니다. 이게 식욕 조절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좀 천천히 먹으라 하는 것도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식욕 조절 세로토닌 중추가 바로 이 뒤통수에 있으니까 이 이빨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씹으면은 이 자극이 직접 이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이 식욕 조절을 적절히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해마다 지금 걱정이 지금 비만율이요. 셋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 비만입니다. 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로토닌 분비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또 정신적인 평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려면은 정말 정서적으로 참 안정이 되고 또 참 이 모든 것이 평상심을 유지를 하고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정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애들이 뭐 밤중까지 돌아다니고 우리 집에도 저도 이 외손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 보통 뭐 12시 1시 넘어서 그래 집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 환경 자체가 세로토닌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이게 물질이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단이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말 평균적인 균형이 잘 잡힌 식단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러면 대개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 그러면 스테이크에 뭐 감자칩이나 넣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식사한다 그러면은 식사는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반찬 한 5가지는 따라 나옵니다.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된장, 간장 뭐 무슨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만큼 균형 잡힌 식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트립토판을 따로 먹지 않아도 우리가 평균 식사를 하면은 거기에 충분하게 트립토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멋쟁이 아가씨들은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당분을 너무 안 먹습니다. 뭐 너무 많이 먹어도 걱정이, 사실은 대부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데 또 이게 너무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이 트립토판이 배에서 소화를 해서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뇌막은요, BBB라는 아주 두꺼운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뇌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 기관이니까 이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골라서 넣는 겁니다. 트립토판이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뇌에 있는 혈관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뇌에 있는 혈관막이 그게 반드시 글루코스로, 이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됩니다. 포도당으로 코팅이 된 것만이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참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은 당분을 너무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나중에 정말 이 뇌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이게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햇빛이 있어야지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이라든가 구름 끼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괜히 우리 기분이 좀 침울하고 좀 센치해지죠. 그것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는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로토닌이 이게 광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리드미카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농사 짓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되느냐고 생각하면요,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왜?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 한 끼를 먹으려고 그러면 엄청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원래 걷는 것이 즐겁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 게 정말 힘들고 싫다면 우리 인류는 멸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걷는 거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이 내가 운동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 마시고 이것은 기분이 좋다. 뇌를 위해서 걷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스킨십이 많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교적인 전통도 아마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남녀노소, 이게 함부로 이렇게 막 너무 신체적인 접촉을 가차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차에 못 오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주 친한 사이라거나 모자가 아니면은 이 허깅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이 허깅 문화가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데 하는 우리가 마음이 좀 고와야 됩니다. 말도 좀 고운 말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쓰면은 정말 우리 이 공격 중추가 절로 자극이 돼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 작은 일에도 내가 감사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아직도 참 살아있구나.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같은 이런 참 고운 마음을 먹어야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세로토닌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정말 우리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워낙 뒤틀어져 있으니까 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격정적이고, 그럴 때는 우리 뇌는 어떤 호르몬이 보면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요, 이게 소위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게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까?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싸우거나 탈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공격형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상시에만 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 비상시도 아니야. 뭐 그렇게 강도가 들어올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잿더리를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공격성 호르몬이 그 대신에 막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난 50년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이 지구 역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산업화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농사만 지어먹고 살았잖아요.
전부 농민들이. 이제 그러다 이제 참 60년 말 70년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말고 홈이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정말 공장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우리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화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 봤거든요. 우리 그전에 다른 데서 사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 우리가 처음 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처음 가는 길은 일단 지도를 펴놓고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 요즘 그 근처에 지진이 났다더라. 그러면 이제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뭐 대충 여기다 10번 먹고 감만 잡히면 막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역사가 놀랄 산업혁명을 우리가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는 4가지 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불란서 시민혁명, 미국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산업화혁명의 4번째 기적 같은 혁명적인 사업을 이루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 밥을 정말 참 부잣집 밥 먹듯이 밥을 굶고 다녔던 것이 우리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한국 사회가 보면은 막 한국이 막 들썩들썩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난 산업 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막 굉장히 열심히 이제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항상 그 뒤에는 빛 뒤에는 그늘이 있고 그늘 뒤에는 빛이 있듯이 그게는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는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막 별처럼 떴습니다. 너도 나도 그러다가 참 어느 날 막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기업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이 우리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뭐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린 기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 부족한 그냥 공격적인 그러니까 정말 격정적인 이런 참 놀라드레날린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던 기업들은 전부 다 보면은 정말 세로토닌적인 기업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또 세로토닌적인 인간이 정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너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격정적이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나라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리더도 정말 그렇게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라도 또 인간적이고 참 따뜻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적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적인 인간은 정말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나요. 훈계가 나요. 막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면 막 옆에 가도 겁이 나죠. 당장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에 가보면은요, 막 거품이 북적북적 저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강의를 말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강의하러 가보면은 와, 이 기업은 참 대단하다, 북적거린다. 그러나 어쩐지 일말의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기업이 괜찮을까? 이렇게 가서.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가면 굉장히 빠르고 좋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이고, 다리가 무너졌다. 지진이 생겨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정말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본사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 이걸 본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회사는 도난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따지고 보면은 그 기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참 그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그렇게 그때는 정말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예, 빨라야 되고 그때는 정말 하이테크놀로지가 아주 참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좀 슬로우,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좀 생각해 가면서 가자. 뭐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참 막 20세기 말에 산업사회 구축을 위해서 뛸 때하고 지금은 많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적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인 부드러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형도 그렇게 세로토닌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그렇게 막 모험적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쩐지 불안하죠. 진짜. 그런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는 어쩌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성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